저는 지금 어 소개를 해 주셨던 조지 워싱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화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좀 나눌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간호 교육 형성 평가 시스템. 그 시스템의 이름은 아그네스인데 이 이야기 계속해서 드릴 텐데 오늘은 아그네스의 컨셉션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해서 어, 좀 테크니컬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은 교육학과 교수님이신데 정재현 교수님은 이 전 너무 테크니컬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육 분야의 3D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 전공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웨이브를 조금 나눠보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웨이브를 나눠보면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거는 디지털 나우리지에 대한 웨이브가 먼저 오고 그 다음번에 이제 다섯 번째로 AI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artificial intelligence 웨이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헛다리를 짚은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이렇게 가야지 artificial intelligence 웨이브로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이걸 알게 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정재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챗GPT가 거의 뭐 GPT 모형이 트랜스포머 모형이 세상을 휩쓸고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나우리지 웨이브가 이미 왔습니다. 왔고 그 위에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웨이브가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니 이거는 뭡니까? 당신이 10년간 하려고 했었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챗GPT가 다 만들어졌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가지시고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는 나는 알겠는데 이게 왜 초기지? 그리고 이게 왜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나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항상 쓰는데요. 약 125년 전에 프랑스에서 2000년도 되면 미래 교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100년을 내다보고 그린 그림인데 뭐 이쪽은 뭐 대충 상상이 되죠. 지금은 와이어리스인데 지금 와이어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오른쪽에서 책을 갈아 넣어서 기계한테 주는 요 작업 있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인데 이 작업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GPT에서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저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1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거는 이제 지식을 갈아 넣었지 소위 말하는 지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지식 모형이라 그러지 않고 지식 시스템이라 그러지 않고 지능 시스템이라고 하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knowledge intelligence system 혹은 지식을 모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룰을 가지고 하는 expert system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내용 전문가들이 직접 모든 것을 규정하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개념이 필요하고 그 개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를 다 일일이 다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런 지능형 시스템을 이게 실패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갔고 그것을 제가 이 룰 베이스 방법을 지식 공학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엑스퍼트 시스템. 그다음에 이쪽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머신 러닝 방법이라 그래서 뭐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이라든가 뭐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머신 러닝 베이스드 모형 어프로치 이것을 이제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쪽 방법이 어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을 갈아 넣어서 이제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을 만들고 할 때 서로 잘하는 것들, 잘 못하는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면서 혹은 GPT 모형, 랭귀지 모형, large language 모형이라고 LLM이라고 하는데 LLM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대부분 이쪽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이기 때문에 나오는 단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도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금 신수진 교수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통합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제 통합된 걸 뭐라 불러야 되는데 저도 잘 이름이 아직 뭐 이런 메서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기계 교육이라고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nowledge education, knowledge engineering 하는 방법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머신러닝 방법을 융합을 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지능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 방법론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방법이 깊은 지식을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들고 그리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뭐 그런 그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했었는데 돈이 이기더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0조 정도, 15조 정도를 15조 원 정도를 넣고 그리고 지금 만든 GPT 모형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들어간 모형이라고 지금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열심히 쓰는 일만 남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제너러티브 생성형 AI의 어떤 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쪽 생성형 모형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는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K-12 이제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을 만들고자 함이거든요. 이거 만들어서 뭐 하게?라고 물어볼 때 뭐 이메일 바꿔주는 거 할 거야? 아니면 뭐 나한테 숙제해 주는 걸 할 거야?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맞춤형 교육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제너러티브 AI로 만들 때 지금 있는 이 상태는 Generative AI는 K-12하고 Higher Education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서 많은 학자가 아니라 뭐 몇몇의 학자들은 생성형 AI 랩을 강제 폐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멸절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 아이들은 근처도 못 갑니다. K-12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파워풀해요.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디지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은 교육을 관치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그냥 커뮤니티에서 알아서 해요. 뭐 어떨 땐 주 단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교장 선생님이 전권을 가지고 교육은 일단 그 속에 무슨 프로그램을 쓰든 안 쓰든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이번에 한 몇 개월, 2-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나왔거든요. 어제 나온 거 지금 뉴스 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뭐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알아서 주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좋은 거는 하이어 에듀케이션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는 좀 이렇게 자유스럽습니다. 여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K-12는 저는 요즘 좀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딱딱한 이야기인데 공부를 조금 하실까요? 그러면 이 GPT 같은 large language 모형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확률 모형입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라든가 뭐 이렇게 말 바꾸기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다음번에 나와야 되는 토큰, 테크니컬하게 하는 토큰인데 단어라고 할게요. 단어를 굉장히 그 뒤에 나왔던 단어들의 조건 확률로 예측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언어 모형이잖아요. 뭐 그림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어차피 다른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프롬프트도 언어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만들어 버리면 그림도 언제든지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랭귀지 프로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말을 잘해요. 예,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잘 알아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잘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랑 저희랑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이제 이전에는 프로그램을 짰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버세이셔널하게 우리가 이제 기계랑 협업을 하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친구가 말을 하는 모형이잖아요. 랭귀지 모형이니까 스스로 설명도 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self-explainability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전에는 이게 블랙박스처럼 딥러닝 모형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프롬프팅을 잘하게 되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하라 그러면 나오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유용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십 조를 들여서 챗봇 만들 것 같으면 그걸 왜 굳이 해? 그거는 파워풀한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책 찾아보나 구글 찾아보면 되지. 그 얘한테 물어봐 가지고 뭐 챗봇인데 대답 좀 해준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굉장히 knowledgeable하게 됐어요. 예, 이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pre-trained 되어 있다는 용어를 쓰는데 이 pre-trained 되어 있는 양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단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를 다 먹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 우리가 쓰는 단어들 있죠. 단어 수준이라고 저희가 뭐 토큰 그 트레이닝 할 때 토큰 기준인데 그게 1 트릴리언 개수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토큰이 파라미터랑 약간 다른데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책으로 해보면 130에서 150만 권 정도가 돼요. 이 친구가 학습했던 그 단어의 양으로만 보면. 근데 그것을 제가 좀 교만했었던 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엑스퍼트가 도메인별로 따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10년간. 근데 뭐가 급속도로 발전했냐면 기계가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지도 학습이라는 건 여러분들 좀 개념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그 비지도 학습 혹은 스스로 슈퍼바이즈 러닝 하는 이 방법론이 굉장히 발달해서 거의 한 90% 이상의 학습은 그 책을 밀어 넣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학습이 되는 형태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도 한 10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빼고 나서. 이거 그냥 책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양을 학습을 시키는데 뭐 인터넷 데이터랑 책이랑 뭐 그 웹사이트랑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하면 굉장히 broad한 domain coverag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knowledge가 pre-train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전공들 있죠. 학부 전공이나 학부 한 2, 3, 4학년 정도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그 정도의 책에 교과서가 있는 것들 있죠. 교과서가 있는 것들은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공이 한 100개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언더그래주에이트에 배우는. 예를 들면 100개라고 하면 100개 언더그래주에이트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그만큼 파워풀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우리가 뭐 썼던 단어들, 용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친구가 해서 더 이상 이제 단어가 얘가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는 다 학습을 기본적으로 그 약간 개념 같은 게 형성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도 좀 별거 아니었었어요. 아이 뭐 지식 있으면 지식인이나 그냥 구글 찾아보면 책 찾아보면 되지 뭘 그 GPT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나. 인류가 뭐 멸망한다는 뭐 용어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오바지 않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디가 대박이냐면 이 친구가 이제 contextualized NLP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사람이 잘 못한다고 생각했었던 거 있죠. 그 예를 들어 맥락을 이해하는 거 있죠. 아니 그 기계는 기억은 잘하고 물어보면 데이터베이스 기억은 잘하니까 뭐 기억의 용량은 하드웨어를 그 뭐죠?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잘하겠지. 근데 맥락은 이해 못하잖아 기계가. 이거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지. 근데 맥락을 이렇게 주면요. 굉장히 맥락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 모형에 맥락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따라서 그거 있잖아. 아니 요거 있잖아. 네가 아까 말한 거 있잖아. 이렇게 저희는 언어를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면 어떤 단어가 그 상황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는데 그러려면 그 컨텍스트 뒤에 했던 상황을 다 이해를 해서 고려를 해서 이해라는 용어는 좀 너무 오반데 고려를 해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려시키는 방법이 이전에 했던 말을 다 기억해서 다음 말을 뱉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산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산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점곱이라고 하는 곱해서 더하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아주 무식하게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버려서 팬시한 그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게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테크니컬한 텀을 attention mechanism이라고 합니다. attention mechanism으로 전체를 언어 모형을 설계를 한 것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GPT에 있는 T가 이 트랜스포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단순 계산으로 떨어뜨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올해 무슨 100% 뭐 100% 200% 오르고 뭐 그랬던 이유가 계산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론도 그렇고 인퍼런스도 그렇고 저희 사용할 때도 그래야 되고 프리트레인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한 2년 3년 안에 일어났던 그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거는 한 4, 5년 정도 됐고요. 비지도 그 학습은. 그래서 이 전체가 parallelizable, scalable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GPU를 엄청나게 많이 넣으면 상당히 괜찮은 알고리즘인데, 아니 심플한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지금 꿈꿔왔었던 거, 뒤에서 이야기하는 걸 다 이해해서 앞 문장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엔비디아 주가가 한참 더 갈 것 같습니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GPT가 저희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task agnostic하다라는 용어를 써요. 지금 여기가 오늘 이거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아마 그 좀 이렇게 격차를 벌이실 수가 있을 텐데 GPT를 지식인 쓰듯이 쓰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GPT가 주는 건 개념이잖아요. 딱 잘라서 주잖아요. 그렇게 배우면 학습이 망합니다. 아까 정정인 교수님도 이야기, 그러니까 뭐 질문하고 답하는 용도는 사실 GPT가 가지고 있는 파워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 많았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혁명이라 그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혁명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게 왜 파워풀하냐 하면 질문하고 답한다고 저희가 두리뭉실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summarize 하라 그러면 summarize 하고요. paraphrase 하라 그러면 paraphrase 하고요. 저희가 무슨 NLP 태스크를 주면 이 친구가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GPT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전에 NLP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다양한 태스크들
그중에 이제 꽃 중에 꽃은 저는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댑티브 러닝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 태스크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질문하는 거 답하는 거는 그냥 좀 구글 찾으면 더 좋죠. 레퍼런스도 바로 주고 하니까. 그건 게으름의 이슈고 예를 들어서 태스크 애그노스틱한 거는 게으름의 이슈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빠르고 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러블하고 하는 게. 그럼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면 이 친구가 instructable 하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기계가 파인 튜닝을 통해서, 그리고 이때는 이제 강화 학습을 합니다. 이 친구가 사람의 피드백이거나 더 무서운 거는 AI의 피드백으로 강화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친구가 뭘 잘 알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배웠냐면 너 이렇게 하면 따라하는 거야. 인스트럭션을 팔로우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스트럭션을 굉장히 잘 주면 그 인스트럭션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하는 능력을 가르칠 때 피드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3점짜리야. 이건 5점짜리야. 앞으로는 7점을 받도록 노력해 하는 것을 사람이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모델 있죠. 예를 들면 2.0으로 3.0 만들고 3.0으로 4.0 만들고 그 이전 모델로 강화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가 굉장히 저희가 뭔가를 이 친구한테 지시를 잘하면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질문 물어와서 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뭘 해?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랭귀지로 되어 있잖아요. 자연어로 기계한테 뭘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복잡해도 일을 잘하는 거예요. 왜?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 하도록 훈련을 또 받은 거예요. 너 내가 시키면 잘 따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혐오 발언하지 마. 그럼 혐오 발언하지 않도록 파인 튜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0 같은 경우. 그래서 혐오 발언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과 합쳐져서 prompting, 결국에는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시어라고 하는 이 이제 우리 뭐 챗GPT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는 zero shot reasoner,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파인 튜닝이 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지식 집어넣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추론을 해서 답을 찾거나 추론을 해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지적 과제라는 용어를 써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는 걸 물어오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건 뭐 구글 찾거나 책 찾아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추론을 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 있죠. 그거는 저는 이때까지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봤었던 거예요. 단계별로 추론을 하는 능력은.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zero shot reasoner라고 하는 건데, 얘를 하나도 안 버려주고 내가 추론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주면 추론을 해서 지적 코그니티브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챗GTP는 GTP라고 하는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챗GTP지, GTP는 어떤 앱이에요. 그 밑에 GPT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채팅을 좀 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채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모형이 이쪽에서 채팅하던 게 뭐 여기도 뭐 어댑티브 러닝 모형도 가고 똑같은 친구가 내 차에도 가고 내 셀폰에도 들어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rge language 모형을 이전에는 지식의 기지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파운데이션 모형이 되면서요. 이 친구가 전체가 뭐냐면 이제 general intelligence가 플랫폼으로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많은 앱들이 올라갈 거고, 아그네스 같은 경우는 그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랭귀지 모형을 GPT 4.0 예를 들면 그것을 파운데이션 모형을 가지고 너싱을 위해서 어댑티브 모형을 하는 그것이 될 겁니다. 자,
사람 이야기는 tacit knowing을 하는데 explicit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있고요. 그것을 external로 끄집어낸 것을 우리가 외재적 지식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재적 지식의 표상도 말도 되고 텍스트북도 되죠. 그걸 가지고 아날로그 세상에서 이게 외재적 지식 책을 써서 했는데 디지털 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머신 프렌들리한 디지털 knowledge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댑티브 러닝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저희가 사용했던 지식의 원천은 사람 머리에 있었었던 거예요. 네,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저희가 이제까지 만들어놨던 외재적 지식의 표상들 있죠. 웹사이트, 책 써놓은 것을 기계가 다시 먹어서 다시 굉장히 처음에 먹었을 때는 굉장히 암묵적입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모형이 뇌의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이었는데 그중에 다시 explicit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학습 자료로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좀 왔다 갔다를 몇 번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을 외재적으로 낀 지식으로 표상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것을 다시 기계가 먹어서 그 기계가 먹은 것 중에 다시 또 explicit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다시 가르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개념이 좀 복잡합니다. 네. 자, 그래서 GPT-4 테크니컬 리포트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 정재현 교수님 강의 듣다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거 지금 페이퍼 리뷰 얼마 전에 끝낸 건데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퍼포먼스예요. AP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갈 때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 고등학생이 치기는 하는데요. 대학 수준의 수학, 대학 수준의 US History, Psychology, 뭐 Environmental Science, 그 다음에 요 LSAT 같은 경우는 이제 법대 갈 때 하는 거예요. Bar exam도 마찬가지고 GRE Quantitative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그 미국 대학원 갈 때 치는 것들. 요런 유니폼 바 example도 있는데요. 요 블루가 그린 색깔이 4.0이 가지고 있는 퍼센타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탑 10 퍼센타일 수준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인 튜닝 안 하고 이제 그 특정 시험에 파인 튜닝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4.0 기본 트레이닝 된 것으로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뭐 아주 그 러프하게 이야기한 135만 권 정도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는 뭐 쓸데없는 웹사이트 정보들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위키피디아도 있고 무슨 뭐 메디컬 저널인 그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하니까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아그네스 그 연구를 할 때도 신수진 교수님하고 연구를 할 때도 벤치마크 시험을 만들었거든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저희가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수정해야 될 정도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신수진 교수님께서 이제 페이퍼로 조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거 있으면 어쩌자고 이야기했는데 뭐 한국은 제가 아직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까지 가는 게 헬스케어 워크포스가 너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막 배출할 수는 없잖아요. 트레이닝을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 부족하다고 아무나 의료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료 전문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잘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을 대부분의 의료 지식에 우리 대학교 1, 2학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없으면 또 책을 또 파인 튜닝해서 넣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암묵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사람 머릿속에서 딥러닝 그 파라미터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웨이트랑 바이어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재련을 해서 황금으로 만드는 그 knowledge mining의 perspective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필요할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지식들 다 구조화해서 정리해서 내가 어댑티브 맞춤형 학습으로 쓸 수 있는 상태로 깔끔한 상태로 만드는 그 게임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extracting 하는 거죠. assessment knowledge를, adaptive assessment knowledge를 large language 모형에서 만드는 이 작업인데 이게 이제 prompting으로 이 작업을 대부분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를 human intelligence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지고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게끔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저희가 무슨 뭐 GPT 저기 웹판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우리 학생들 의료 전문인들 어떻게 잘 배출을 할 것인가 특히 그 간호학 전문 엑스퍼트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형상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집중을 두어서 만드는 것을 Generative Adaptive Learnin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원래는 맞춤형 학습인데 생성형으로 만들자고 해서 GAL이라고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그네스예요. 오늘은 컨셉션이니까 컨셉션은 이제 개념 만들기, 뭐 착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그네스의 A는 adaptive고요. G는 generative고 N은 nursing이고 E는 education이고 S는 system입니다. 저는 가톨릭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아그네스 자매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실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안 그래도 저 아는 아그네스 자매님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이 아그네스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신수진 교수님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컨트리뷰팅을 하고 있고 제가 메이저로 하고 있는 것은 이 Computer Adaptive Formative Assessment라고 하는 곳에 저는 PI고요. 네, 그래서 이 카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신수진 교수님께서 이화 간호과학 연구소에서 아그네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도움을 주고 있고 Nursing Education입니다. Medical Healthcare Workforce Training으로 expandable 굉장히 가능해요. 뭐 꼭 널싱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전문성은 널싱에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adaptive learning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adaptive learning은 형상평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혹은 평가 쪽에서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고 그래요. 혹은 assessment as learning이라고 해서 그냥 assessment가 학습이지 뭐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도 뭐 생성형 이미지 하는데 아그네스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이미지 한 만들어 보라니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한 2개 만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림은 제 분야가 안 돼서. 자, 에듀케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너가 있습니다. 이분들 차세대 엑스퍼트가 되실 분들이죠. 어떻게 통합을 시키냐면 large language 모형, GPT 같은 것을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씁니다.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쓰는 거예요. knowledge 플랫폼으로 써서 그 위에 knowledge engineering으로 하는 adaptive 모형을 레이어로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 속에 있는 지식을 없으면 저희가 추가 더하고요. 이 속에 있는 지식을 정제를 시켜서 황금으로 만들어서 여기 knowledge engineering 모형에다가 adaptive learning 모형에다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탑재했었어야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됩니다. 10명 있어야 되면 1명만 해도 되거나 2명만 있어도 이 과정, 이 발달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사람이 몇 명이서 하면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죠. 아무리 교수님들이지만 교수님들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large language 모형을 reference로 하고 하면 potential한 바이어스를 좀 줄일, 지식의 바이어스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게 reduce human effort 그리고 reduce potential bias of human이 이제 모토고요. 그 다음에 validation 하고 knowledge injection 하고 knowledge mining 하는 이 과정을 왼쪽에서 하고요. 오른쪽에서는 약간 챗봇 같은 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러너는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냥 챗봇 같은 건데 예, 이 속에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large language 모형이 GPT API가 직접 대답할 수 있는 것은 flexible하게 대답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내 학습 자료라든가 정해져 있는 뭐 어세스먼트 딱 구조를 갖춰야 된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성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알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rule based 된 knowledge engineering 모형을 통해서 합니다. 그것은 이제 챗봇이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나 이 요구는 이쪽으로 가, 이 요구는 이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좀 가려주는 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아그네스의 핵심 그 스테이지고요.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건지는 지금 5단계로 나눠놨는데 지금 첫 번째 단계 그 benchmark assessment develop해서 prompting해서 extraction 하는 여기 지금 올해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크니컬한 거는 제가 뭐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신수진 교수님께서 PI이기 때문에 전체 픽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워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integrative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형이라고 그랬죠. GPT 같은 거예요. bard가 돼도 되고 저기 뭐죠?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네이버의 뭐 클로버 X도 되고 뭐 혹은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형을 한꺼번에 쓰실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위에 adaptive learning 모형을 knowledge engineering에 올리고요. 세 가지 일을 하는데 디자인과 밸리데이션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adaptive learning이 설계되어야 되고 검증하는 용도를 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adaptation,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 때 다시 또 foundation 모형 알고리즘을 씁니다. 뭐 두 개를 융합해서 쓰고요. 마지막에 피드백 줄 때 있죠. 예를 들면 맞춤형 피드백. 내가 알아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할 때 말로 만들어야 되죠. 아무리 룰이 있어도 이쁜 말로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건데 랭귀지 모형의 도움을 받아서 어널리시스를 하고 내추럴 랭귀지로 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라이팅을 어세스를 한다거나 취약점을 찾아준다거나 이런 걸 해서 분석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한꺼번에 사용을 합니다. 한국말로 조금 적어놨고요. 이거는 뭐 왜 이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왜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뭐 이런 설명 가능한 시스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상한 말 하는 거 있죠. 틀린 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K를 한번 걸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responsible 하다는 용어를 쓰는데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K하고 융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가가 참여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유저지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용자죠. 그렇죠. 20불 내고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KE로 만들 때 validation하고 검증할 거 하고 커리큘럼도 조절을 하고 하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참여와 책무성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리고 저는 이제 responsible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socially responsible하고 culturally responsible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LLM한테 GPT한테 다 의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하나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재 교수님 물어보시던 간호학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논문인데요. 2월 28일 날 서미트돼서 accept 된 것 같아요. Role of ChatGPT Generative Language 모형을 Medical Education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내가 챗GPT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다. 대화를 쭉 한 내용이 이제 퍼블리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찾아보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지워주세요. 화면에 어느 분이 줄을 치셨는데 시간 되면 좀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죠. 4.0 기준으로 했고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인 간호학 같은 의료교육에 GPT 같은 대형 언어 모형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당신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고요. 교육 자료를 생성한다거나 어세스먼트를 만든다거나 예를 들면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adaptive라고 나오네요. adaptive learning, adaptive assessment,
다 그 융합돼서 하는 거고. 그리고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 물어봤을 때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시스템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AI의 사용이 낮은 단계 지식 있죠.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높은 단계 지식 있죠.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리고 창의적인 단계에 AI가 굉장히 활용이 잘 된다고 봐요. 거기도 잘 된다고 봐요. 뭐 밑에도 잘 되고 위도도 잘 되는.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창의적인 과제를 내주는 게. 그래서 이 위쪽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봤었던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봤던 자료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핵심적인 조금 더 테크니컬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인데 진단이 안 돼 있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그럼 어떻게 의료인에게 말할까요? 예를 들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시 이게 환자라면 당뇨 증상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아니 과도한 소변이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한 식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 뭐 이제 그리고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validation 해볼 수 있죠. 어느 만큼 정확한지, 어느 수준으로 이 친구가 describe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험실 결과는 아니잖아요. 진단을 해서 이제 진단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있을 때, 여기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다 이해를 하니까. 그러면 실험실 결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게 뭐죠? 당뇨. 예, 당뇨에 대한 실험실 연구가. 그러면 fast blood sugar test?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이고 임의 혈당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뭐 혈당 수치가 얼만큼 돼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거 여기서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친구가 어느 만큼 지식이 있는지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들어가는 이 conversation을 저희가 신수진 교수님과 저희 각색을 했어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을 오늘 발표를 위해서 좀 각색을 해가지고 얼마나 케이퍼블한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오케이. 그러면 지식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만든다 그랬는데 네가 위해서 도대체 개인화된 학습 경험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추가 자료나 연습 문제 같은 거 만들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개인화된 얘가 어떤 걸 모른다고 그랬을 때 더 강화시킨다거나 알고 있으면 다음에 넘어가는 뭐 이런 추가 자료나 연습 문제를 만들어 줘야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개인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 자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거 있죠. 간단하게 이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학습도 되는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지식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instantaneous한 response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세스먼트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댑티브 러닝 할 때는요, 그 러닝 컨텐츠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연습 문제 만들고 하는 거는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연습 문제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Assessment for Learning 할 때는 반복하는 연습 문제는 뭐 그거보다는 상황에 맞는 컨텍스트에 맞는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문항을 만든다거나 혹은 그런 라이팅을 그레이딩 한다거나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연습 문제라든가 추가 학습 자료를 가지고 생성을 해서 맞춤형 개인화된 그 학습 경험을 증강시킨다고 하고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포도당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교란되는지 가상의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서 설명해 볼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약간 테크니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인슐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포도당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교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몸 안의 작은 도시로 여행을 떠나보내겠습니다. 할 때마다 틀리는데요. 뭐 열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고 일단 가상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카패시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들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자료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프롬프트는 미리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만들면서 4.0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원하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번에 또 상황을 바꿨어요. 자, 이제 나를 학생으로 가정하고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때는 교수의 입장에서 학생한테 설명하는 톤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가상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교수의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컨텍스트를 바꿔서 톤을 바꿔서 하는 설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만하고요. 내용은 똑같은 거라고 보니까 그만하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환자에게 이 역할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말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환자한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말한 이 설명을 비판해 주세요. 학생은 이제 왜냐면 이게 혹은 학생이 받았던 이런 설명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부족한 거, 잘된 거, 잘못된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사가 이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혹시 부족한 게 있나요? 혹시 바꿔야 될 게 있나요? 이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형 당뇨병의 본질과 생활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거, 식단 조절에 대한 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보시면서 좀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음번 질문은 그럼 여기서 운동은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네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이슈도 추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질문을 깊게 했어요. 인슐린 저항성은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단 진단이 되고 나면 너무 늦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효과적인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줍니다. 이게 이제 메디컬 그 문서를 읽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겠죠. 아무튼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고요. 틀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이밸류에이트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의 증상을 식별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간단한 퀴즈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당연한 이야기로 퀴즈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이제 멀티플 초이스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고요. 저는 평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만듭니다. 특정한 능력의 지식을 증강시키기 위한 테스트. 그 다음에 매칭하는 퀴즈 있죠. 매칭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멀티플 초이스는 이거에 해당하는 답을 찾으면 되는데 유형을 쭉 놔주고 올바르게 매칭하는 것은 복합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이게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는 이제 컴플렉스한 그 지식의 내용을 좀 그 컴플렉스한 스트럭처로 알 수 있는 모형인데 그것도 꽤 잘하더라고요. 다른 도메인에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 복잡한 문항들 잘 만듭니다. 프롬프팅을 잘 적절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의학연구논문, 특히 이제 간호학 문헌들을 훈련을 받았나요? 물어보니까 수많은 텍스트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요. 이 친구가 공식적으로 메디컬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메디컬 그 논문집은 그 학습을 일정 정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기본적인 메디컬 그 저기죠 저널에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는 것인데 이 친구 이야기는 지금 4.0인데 지가 3.0인지 4.0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처음에 나왔을 때 3.0으로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네요. 얼마나 많은 간호학 논문들을 훈련을 받았나요?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특정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특정 문헌. 이전에는 뭐라 그랬었어요. 예,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두리뭉실하게 배웠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스페시픽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메디컬 에듀케이션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정확하게 물어보면 익숙한가요? 물어보면요. 특정 논문은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익숙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출처를 안 줍니다. 그게 디폴트고. 그런데 이거 보시죠. 그러면 하나만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을 골라서 요약을 해서 제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자, 여기는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논문을 분석하고 어쩌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여기 보이는 이 논문을 제가 했어요. 여기 나오는 논문 있죠. Medical Student Evaluation with Serious Game. 제가 플러그인을 깔고 이 논문을 테스트로 업로드한 다음에 거기에 아이디를 가지고 document 아이디를 줬어요. 이제는 플러그인이 깔 수가 있어서 PDF를 올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문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PDF를 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위 논문의 핵심을 요약해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그 multiple choice question assessment라고 하는 medical students evaluation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제가 abstract 읽어서 비교 몇 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영어 논문인데 읽어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핵심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핵심 논점은 뭐냐라고 해도 찾아서 해주고요. PDF 전체를 다 해주는데 저희가 context window 토큰 사이즈가 25,000자 정도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페이지로 따지면 한 50페이지 정도의 PDF를 한번 처리할 수 있어요. 답만 저희가 조금 작다고 하면 라운드 트립으로 그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나온 건 한 페이지잖아요. 그럼 49페이지 정도 되는 PDF는 읽어서 요약할 거 요약하고 찾을 거 찾고 줄일 거 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 스페시픽한 논문은 이렇게 업로드를 해야 돼요.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 해야 되는데 4.0에서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체를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 친구가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해보시고 신수진 교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신수진 교수님 랩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친구가 벤치마크 어세스먼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결과는 신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너무 잘해서 탈이에요. 너무 뛰어나서 벤치마크 어세스먼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맞추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글 쓰고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Generative Adaptive Learning이 뭔지 맞춤형 학습 모형인데 그걸 생성형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학회 발표한 내용이 몇 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링크도 있고 하니까 더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그 knowledge engineering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아그네스 같은 경우는 그 LLM하고 통합시켜서 만드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평가공학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필요한 논문이라든가 뭐 챗GPT 관련된 이슈들 저 여기서 한국어 강의를 여기서 저기 모아놓고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조금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하면 좀 테크니컬한 그 내용들에서 제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 10일 날은 평가학회에서 4시간 정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맞춤형 학습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 때 잘 만들 수 있는가만 좀 집중을 해서 강의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좀 집중을 할 거예요. 아그네스의 진주라는 이름 붙이는 데는 아주 도 같았습니다. 아무튼 아그네스의 진주라는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 과정을 신수진 교수님하고 내년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잘 만드는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구나, 그리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야 되는구나, 이런 교육이 아마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는데 AI 규제안에 대한 틀이 공개가 됐습니다. 교육은 사실 뭐 없는데요. 여기는 뭐 대부분 다 뭐 있는데 설명 가능한 용어로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self explainability 있죠. 네가 설명 한번 해봐. 너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AI는 미국의 파워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지 않으면 다 리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을 벌거나 혹은 미국에 반대되는 이야기나 편향이라는 게 이제 미국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친미 쪽으로 아마 확 쏠리지 않을까. 돈을 안 주기로 했어요. 이거는 국가 경쟁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제품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에요, 이제. 엔비디아 주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가격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식을 샀던 미국 사람들의 또 주식을, 뭐 한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 많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과 첨예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가 시큐리티라. 그래서 이제 과학자의 손을 조금 떠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익에 맞춰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센서블하게 봐주십시오. 미국에서도 이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지. 기술은 뉴트럴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들 때 미국 AI 리더십 유지에 이바지한 필요한 것들,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그게 literally 들어갔습니다. 문구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반대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GPT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데이터 다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찾던 데이터 GPT 속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 잘 센서블하게 보시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컨셉션이었는데요. 컨셉션의 개념을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생각 또는 이해,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계획 또는 형성, 혹은 뭐 임신의 시작, 뭐 이런 건 같은데, 지금 아그네스는 신수진 교수님 랩하고 저희 이제 카파 연구소하고 랩하고 같이 처음 시도하는 시도고요. 여러 가지 아직은 뭐 중구난방인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엑사이팅한 것도 있고 한데, 일단 좀 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컨셉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처음에는 불안하잖아요. 이게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많은 마음속으로라도 응원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내용이 다른데요. 내용 다른 거는 여기 담당하시는 그 조교분한테 말씀하시면 새롭게 이렇게 좀 업데이트된 슬라이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질문 있으시면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